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가정지킴이 쌤, 가지쌤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우스운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이야기를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제가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다가 힘든 때도 있고 또 그렇지만 우스운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우는 날도 있을 수 있고 우울한 날도 있을 수 있고 간혹가다 찡그린 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 그냥 또 한번 웃고 지나가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저희도 결혼해서 살면서 또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을 때 저희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예전에 영화관을 갈 수 있을 때 저희들은 가서 어떤 영화를 봤냐 하면 주로 코믹물을 봤습니다. 이건 뭐 내용도 기억에 남지도 않고 봤는지 안 봤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는 그러한 영화기는 한데 일단 그거를 보는 동안에는 일단 소리를 내서 깔깔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볼 때에도 코미디 프로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가서도 코미디 프로를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안 좋은 감정들을 좀 뽑아내는 그러한 과정들을 하면서 지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고 한번 빵 터질 수도 있고 한 그러한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남편이든 아내든 역할을 바꿔서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남편이라는 말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남편들만 더 많이 교육을 받았었고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혹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아내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그러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우리 집은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그래요. 라고 한다면 제가 남편이라고 한 부분을 아내라는 부분으로 바꿔서 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늘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만 하면 남편이 늘 하는 얘기가 당신이 뭘 알아?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남편은 늘 아내에게 한다는 이야기가 당신이 뭘 알아?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아내는 마음속에 굉장히 그 무시당하는 마음과 그 무시당한 걸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마음의 감정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없게 살았겠죠. 이제 무시당하는 남편과 사는 아내가 얼마나 살면 재미있겠습니까? 힘들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죽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절차에 따라서 다 관에다가 그 남편을 넣고 이제 관을 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 관을 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조심조심, 조심조심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조심해서 관을 내가다가 문턱에 걸려서 관이 덜그덩 하고 움직였대요. 그러자 그 안에서 막 이렇게 관을 두드리면서 여보 여보 나 살았어 나 좀 살려줘 나 좀 꺼내줘 나 살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관을 두드렸대요. 사실은 여물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랬는데 그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사례 1, 사례 2, 사례 3 막 왔다 갔다 하시죠?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갑자기 손바닥으로 그 관뚜껑을 딱 내리쳤대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웃으십니까? 예, 저는 지금도 이 얘기를 생각하며 웃음이 나기도 하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에 굉장히 빵 하고 터졌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 또 무시당하고 살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사는 것도 한 배를 탄 부부로서 길게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누가 옛날 분들이나 그렇게 살았지, 요즘에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요. 이러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게 안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혼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결혼해서 10년 안쪽에 이혼하는 율이 2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50세 이상 넘어서 이혼하는 율이 그 황혼 이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그게 27,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제 살았으면 그때 가서 그만큼 살고도 이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 존중해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감정이 깨지지 않고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대를 사실 무시하는 그 저변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어서 상대를 끌어내려서 내 열등감을 충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상대를 공격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부분들은 뭐 난 잘할 수 있어. 근데 난 이런 부분들은 못해. 그런데도 뭐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야?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도 난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굳이 남을 끌어내리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행동보다는 잘할 때에는 잘한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함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요, 타인들에게는 칭찬도 잘하고 이렇게 인정도 잘하는데 부부 사이에서만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혹여 내가 아내를, 남편을 칭찬하고 인정하게 되면 내가 작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닌지, 못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닌지,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지, 혹시 그러한 생각 때문에 못하고 계시다면 염려를 정말로 내려놓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러한 사람에게 더 사랑을 느끼고, 그런 사람에게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싶지, 늘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오래도록 60년, 70년 그 이상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대화 중에 어떠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곰곰이 각자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내지는 우리 남편이, 아내가 집에 들어올 때 내가 첫 마디가 여보 수고했어요, 오늘 괜찮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당신 이리 와서 앉아봐요, 이러면서 앉아보라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지적질을 먼저 시작하는지, 이러한 부분들, 또 대화를 할 때 부정적인 대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러한 대화들을 많이, 또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어느 가정이든지 결혼했을 때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점 때문에 갈등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가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저 집 가정은 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집만 이런 것 같아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외모입니까? 아니면 경제력입니까? 그런 부분들도 물론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첫 번째는 말인 것입니다. 말을 서로 예쁘게 주고받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을 만나도 좋은 것이고 나쁜 일을 만나도 또 힘을 합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쑥쑥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적질을 해서 바꿔지거나 지적질을 10년을 해보고 20년을 해봐도 안 바뀝니다. 비난을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질을 해서 비난을 해서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러한 갈등 속에 살 때에 에너지가 쭉쭉쭉쭉 빠진다는 사실을, 또 머리가 아프다는 사실을, 하는 일들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인식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날들은 그렇다 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똑같이 하면 더 좋죠. 근데 우리 남편은 안 하는데, 우리 아내는 안 하는데 나만 먼저 해도 되나요? 이 방송을 먼저 보신 분이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상담으로 오셨던 내담자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요, 자꾸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아내에게 지적질을 자꾸만 하게 돼요. 그래, 이게 잘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몇십 년이 되다 보니까 잘 안 고쳐지네요. 그러면서 본인이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핸드폰 맨 앞에다가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썼던 것과, 그 다음에 포스트잇에다가 써서 그걸 코팅을 해가지고 찬장 그 손잡이 옆에도 붙이고 거울에도 붙이고 신발장에도 붙이고 샤워할 때 그 유리에다도 붙이고 책상 앞에도 붙이고 뭐 화장대 앞에도 붙이고 온 천지 사방에다가 붙여놓고 고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안 돼요. 나 한두 번 해보고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이분처럼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히 웃음꽃이 피어나는 복된 가정이 될 것이고, 남편이든 아내든 집에 들어오는 게 부담되고 싫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 속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